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 시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취업엔 시사 코코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해주실 좋아요. 분은요, 여러분들의 시사 IQ를 팍팍 높여주시는 분이시죠.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반갑습니다.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재권 씨의 기대가 예. 정말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많이 기다려 주시는 코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의원 기억하시죠? 네. 네. 예,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 공언대로 결국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그러니까 아들의 병역 의혹 사건에 대해서 강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동조한 대표자 몇 언론사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통해서 재산을 알뜰하게 손해배상받아서 끝까지 죄가를 추궁하려고 했지만 예,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을 로부터 시작한다 하면서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 형사 고소와 가압류 그리고 재산을 알뜰하게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한 강 의원이 저지른 범죄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아, 예, 오늘은 잊을만 하면 신문지상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독죄 예,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골든벨입니다. 두 분 학생이 네. 예. 되어주세요. 하여튼 뭐 이제 뭐 별걸 다 이게 그러니까요. 좀 시키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항상 이 시간 되면 불안초조합니다. 오늘도 예. 뭘 시키실지. 아니, 제가 이게 다 네네.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제가 네. 이렇게까지 오늘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미리. 아까 뭘 열심히 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저 상우 씨 거고. 네, 네, 이거 아, 있고. 골든벨. 네, 제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자, 여기 네네. 저 가져, 아이고. 네, 아, 뭐 할 게 많네요. 많이 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아, 네. 진짜 하는 것 같아. 네. 야, 자, 진짜. 오늘은 네. 한국직업방송 학생 두 분, 송상은 양과 박재근 군을 모시고 오늘 시사상식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네. 적어주세요. 네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명예훼손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명예훼손의 정의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만약 문제 나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가중되어 네. 땡년 이하의 징역이나 땡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땡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문제입니다. 정답 네. 적어주세요. 아, 네. 2년이라고요, 원래? 처음에? 예, 그러면 뭐 한 1년 더 해서 3년. 조용. 자, 다 준비되셨으면 자 빨리 해주십시오. 자, 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가중되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냐, 몇 네. 년 이하의 자격정지냐, 예, 예. 몇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비했어요? 아, 자, 저는 이거 좀 얼마 전에 준비해주세요. 네, 네. 뉴스로 한 적이 자, 있어서. 답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아, 예, 카메라 안 보이니까. 자, 네. 아, 네, 재호 씨 어떻게 썼나요? 자, 저요? 3년, 네. 3년 이하의 네. 그 징역. 예. 그리고 5년.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예. 네. 그리고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예. 그리고 우리 상은 씨는 네. 5년 정답이야. 이하의 저는 5년 예. 1,000만 내가 맞아. 원입니다. 네. 자, 확실합니다, 정답은 이거. 네, 내가 맞아.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송상 씨 정답입니다. 자, 재원 씨. 자, 네. 틀렸으니까 예, 예. 그 답판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도전. 나가세요. 네. 아, 잠깐만. 제가 이제 MC잖아요. 어디 나가, 내가. 자, 여러분들. 한 번만 네. 한번 봐드릴게요. 봐주세요. 저 네. 진행해야 돼요. 한 번만 봐드릴게요. 문제 네. 설명해 이상하다. 드릴게요. 네. 이상하네. 아,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벌금 물게 되죠. 만약 네. 허위의 사실, 있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것과 아유.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소권자가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그리고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크죠? 아이고. 반의사 불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의사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그런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아깝다. 네, 그런데 학교 차이다. 네, 모욕죄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어떤 차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욕죄는 네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죄, 그리고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면은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적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고, 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거는 모욕죄라고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네. 어느 교회 목사가 신도에게 멍청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이거 실제로 있는 판결인데요. 네. 이거 정말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요.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을 땡땡사 사장 새끼라고 이제 표현해서 특정인을 욕보인 사람이 벌금 1,1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례요. 네. 자, 그런데 실제 그만큼 잡혀가지 않는 것은 문제 나갑니다. 네. 이 범죄가 피의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땡땡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땡땡죄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아, 네. 문제가. 예. 네. 검사의 이렇게 공소 제기요? 예, 빨리 적어주세요. 문제 이렇게 뭐 어렵진 않네요, 오늘. 네. 검사죄, 네. 검사죄인가? 네. 검사죄인가? 보지 마시고요. 네. 자, 이 정말 그 검사의 공소 제기가 땡땡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재원 씨 보신 거 아니죠? 이걸 네네. 생각합니다. 자, 준비하셨으면 빨리. 저 이거 얼마 전에 취업에 대해서도 살짝 나온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것 네, 같을게. 네. 자, 아, 예. 둘, 셋. 자! 네. 정답은? 맞았다. 정답은 정답이야. 상우 씨, 친고죄. 네, 아유, 지금 저 재원 씨 맞아요. 이게 뭡니까? 컨닝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친구죄. 친구죄가 친고죄. 아, 친구라고 썼어? 예. 그걸 잘 들었어. 보시려면 제대로 보셔야죠. 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친고죄란 네.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도 우리 재원 씨가 틀렸기 틀렸으니까. 때문에 이제는 좀 나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스튜디오에서. 아니, 제가 나가야 되는데. 네, 계속 계시네요. 제가 골드벨 좀 울려야죠. 네, 네. 취업에는 네, 네. 이번에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방송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번에는 장학 퀴즈로 바꾸겠습니다. 안 나가는 걸로. 그럼 되겠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학 퀴즈 한번 해보죠. 네. 벌써 음악이 나오고 있어. 네, 네. 문제 주세요.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자신의 네. 이름을 상황, 세권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십시오. 문제 네. 나갑니다. 실제 판례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귓속말로 너 아무개랑 부적절한 관계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모욕감을 느낀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재건! 아, 네. 재건! 예. 네. 유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쪽말로 일단 모욕이 느껴졌잖아요. 네, 네. 네? 아, 저 답하지도 않았는데 아, 전 땡은- 당연히 무죄라고 땡.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땡은 좀 살살 왜냐면요 이게 이유.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재건 씨한테만 얘기해서 이제 둘 사이만 예. 얘기해서 이분이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 안 했어요라고 예. 하면 그만인데 예. 이게 퍼지지 않았으니까요. 퍼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정답입니다. 그래요? 딩동댕. 아, 내가 또 틀렸어? 예.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명예훼손죄는 그 공연이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 내지 훼손의 위험성은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최소 요건입니다. 네. 이 공연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공연성 유무를 따질 때 우리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을 적시했을 때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한테
이것이 그 말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귓속말로 너너너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원 씨한테 귓속말 했어요. 네. 근데 상원 씨가 그걸 느껴,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러세요, 진짜. 어머. 모욕죄, 그건 무슨 죄예요? 모욕 같은 참. 거 이야기인데 그건 사랑을 속삭이는 정말 거고 갑자기 아니고. 모욕죄로 하고 싶어지네요. 네. 아니, 나 진짜 오늘 한 개도 못 맞추고 이게 무슨, 잉망신이야, 이게, 세상에. 재건 씨 공부하지 마시고 아, 창피해 죽겠네. 네네. 그거. 이번에는 재건 씨한테 유리한 문제 드릴게요. 아, 좀 그런 거 좀 네네. 줘봐요. 네네. 참나. 아이. 자, 잘 들으세요. 네. 예. 이대호는 외국에 가야 한다. 승엽이는 은퇴하는 게 낫다. 네. 손민아는 나쁜 놈, 마영 대놓고 거짓말하면 좀 낫나. 예. 이 상황의 글은 어떤 사람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잠깐만요. 이 진짜 문제예요? 예, 문제예요. 네. 아니,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예. 강병규 씨. 예. 딩동댕. 예, 에이, 정답입니다. 네. 예. 이렇게 거저주는 것 같네, 걔는. 트위터에 올리면 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공연성을 띠게 돼서 그렇죠.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트위터는 개인 홈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전파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비평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반면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적시라면 진실이라 할지라도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아닌 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들이 이슈화까지 가세하면서 강병규 씨의 전방위 트위터 공세 대단히 관심이 컸었죠. 네네. 하지만 선수협과 양준혁 선수 등은 무대응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이슈화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은데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공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비리 사실을 보도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상은 제가 이건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언론 보도의 목적이요. 네. 예,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그런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나도 맞아. 네. 빙고! 예, 정답입니다. 네. 상은 씨 대단하네요. 네, 아예 나도 열심히 알아. 공부했단 네. 말이에요. 알고 있어. 이거는. 네. 우리 형법은 네.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서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형법 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의 경우인데요. 좀 어렵죠? 설명이 더 어렵네요. 네. 조각이라는 단어는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없앤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위법성을 깨뜨린 사유, 위법성이 없게 하는 사유를 뜻합니다. 오로지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일부 다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 별명이 또 조각이잖아요. 얼굴 조각, 몸매 산산 조각. 네네. 예. 자, 자, 다음 거 넘어가죠. 자, 요즘- 예, 정말 이 조각을 내네요. 예, 저희 예, 코너를. 분위기가 네네. 좋아졌습니다. 예. 예. 그저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또 이제 명예훼손이 네. 또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 산산조각 났잖아요. 네. 정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2010년 G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G 그림을 그려서 재판 넘겨진 대학 강사연구원이 쥐요, 쥐 동물? 예, 그렇습니다.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요. 작년에 내한한 그 프랭클 라리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모든 인권과 발전권 포함한 시민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의 증진 보호, 좀 길죠. 한국 실태 조사 보고서 초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한 거죠. 이렇듯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양극단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라는 부분과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뭐 도전 골드맨도 해봤고요. 네, 네. 장학 퀴즈도 해봤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만약에 면접에서 이런 내용들이 질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에 적시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죠. 네. 예, 사실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인데 우리 사회가 좀 무디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질문에 그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잘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고 네. 네. 특히 이 부분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많으니까 네. 균형감 있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저기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느껴요. 저 문제를 좀 하나도 못 맞추고 지금 신청자분들이 얼마나 저를 바보로 보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최현 씨를 모욕죄로 저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이거는 책을 안 읽어서 이래놓고 공공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예. 해당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네. 차라리 그냥 모욕 조금 보고 말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